안녕하세요, 밍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셀토스를 출고받아서 주행한 지 1년이 됐더라고요. 물론 작년 12월에 계약하고 1월 초에 받아서 아직은 조금 멀었긴 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그동안 느낀 장점이랑 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곧 셀토스를 구매할 예정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곧 셀토스가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나왔죠, 사진이. 물론 그거랑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좀 보고 읽어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드라이브 모드. 저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이전에 차량은 딱 3가지 모드가 있었어요. 드라이브, 에코, 스포츠. 근데 지금은 트랙션 모드까지 추가돼서 총 6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트랙션 모드가 추가돼서 총 6개인데 도로 상황에 맞춰서 이게 바로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중 스노우 모드는 제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모드인데요. 제가 출고하고 한 달에서 2달간 폭설이 내려가지고 출근길에 눈이 엄청나게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미끌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스노우 모드를 쓰고 나서는 차도 미끌리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서 제 출근길이 아주 여유로웠답니다. 이전에 차량 같았으면 이미 미끌리고도 남았거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거 누구나 아마 다 알 수도 있는데 기아 커넥트, 기아 어플인데요. 현대에는 뭐 블루링크? 현대 블루링크?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멀리서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켤 수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철에 되게 유용합니다. 여름에는 먼저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사실 현대 블루링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아는 기아 커넥트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되는 게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차도 있다는 점. 이전에 차량이 연식이 좀 오래됐던 차량이라서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아니 애초에 어플조차 연동이 안 됐죠. 그래서 매우 차가운 차량에서 운전을 하고 가거나 이런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런 게 되는 점이 요즘에는 차량의 장점이죠. 모든 차량의 장점.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쓰는 기능이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희가 주로 핸드폰에서 쓰던 멜론이나 그런 건데 멜론을 들어가서 바로 재생이 가능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 이 블루투스 오디오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이걸 사용하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이 재생이 되고 핸드폰으로 재생을 하면 되게 배터리가 빨리 닳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 멜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어요. 봐봐. 들어가면은 바로 노래가 나와요.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넣을 수는 없고요. 이제 멜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멜론 차트가 있어요. 멜론 실시간 차트. 그다음에 뭐 최신곡, 뭐 내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돼 있고 검색도 되게 간편해서 그냥 저희 그 내비 치듯이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승자들한테 옆에 있는 동승자들한테 이 노래 좀 찾아줘 라고 하면은 되게 손쉽게 찾아줄 수 있고 제가 할 일이 줄어서 좀 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기아 커넥트 어플은 이렇게 보이실려나?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도, 제가 차량을 주차한 곳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차량 정비 시스템 이런 것도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이달의 주행 기록 뭐 이런 것도 나와서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현대 블루링크도 똑같지만 이거 되는 차량은 요즘에 다 되긴 하는데 이거를 가입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저는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5년 가입이 돼 있는 거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쓰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요. 저는 아마 끝나도 이거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요금제를 쓰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요. 핸드폰으로 문을 열고 닫고 시동을 끄고 켜고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돈을 더 내고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점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축 아파트라서 주차 라인이 되게 좁아서 못 내리고 타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집이 아니고도 주차가 불편한 곳이 있잖아요. 주차선이 없진 않은데 되게 거기도 좁아요. 좁으면은 거기도 못 내리고 못 타잖아요. 그럴 경우에 쓰면은 되게 좋고, 주차가 힘드신 분들, 뒤로 넣기가 힘들다, 차가 옆에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을 사용해서 주차를 할 때 차량 흙에 덜컥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주차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희는 스무스하게 밟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차키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차키를 이용하니까 당연하게 턱 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지 않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찾고 찾아야 보이던 게 단점이었는데 역시 1년 정도는 타보니까 단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제 차량에서 아마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 차가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는 옵션인데요. 지금은 물론 꺼져 있긴 하지만 제가 시동을 켰을 때 음악 비트에 따라서 제가 번쩍번쩍 할 수 있게 해놨더니 어두운 데서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만 볼 수 있고 밝은 곳에서는 켜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심지어 이게 앞좌석에만 깔려있는 상태라 뒷좌석에 타신 동료분들은 제 차가 번쩍이고 있는 것도 모르십니다. 앞좌석에 탄 동료분만 앞에 불빛이 있네? 라고만 하셔가지고 굳이 왜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걸 단점으로 꼽겠습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다른 차는 멋있길래 저도 제 차가 멋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멋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동료분들이 칭찬하던 것 중 하나가 차량의 향기였는데요. 옵션은 아니지만 차량 내부 인테리어를 최대한 심플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방향제들을 사용했는데요. 춘식이 방향제, 그리고 벤볼릭 방향제인데요. 벤볼릭 방향제는 벌써 제가 사용한 지 10개월? 11개월 정도 돼가는데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서 제가 추구하는 분위기랑도 잘 맞고요. 향도 은은하게 잘 퍼져서 운전하는데 향이 어디서 좋은 향이 나네? 좋은 냄새가 나네? 하고 보면은 이 벤볼릭이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향이 지금 현재 클린 코튼 향인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묵직하고 진한 다른 클린 코튼 향이랑 달리 가볍게 진짜 빨래한 느낌, 다 빨래한 느낌이라 잔잔하게 차 안에서 잔향이 퍼지니까 머리도 안 아파서 다른 방향제는 안 쓰고 계속 이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춘식이 안에 비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온 방향제들은 꼭 향이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밋밋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벤볼릭에서 각인 서비스까지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랑이 캐릭터를 넣어서 각인을 받았는데요. 제가 호랑이 띠기도 하고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서 이렇게 잃고 하듯이 호랑이로 받아놨는데 검정색에서도 잘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번에 실버에다가 은은한 각인을 원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호랑이 캐릭터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커스텀이 가능해서 나만의 방향제를 만들 수 있고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트렁크 공간인데요. 아무래도 소형에 속하는 SUV라서 트렁크가 좀 협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25인치 캐리어, 21인치 캐리어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면은 여유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유모차나 다른 물품을 쌓기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이 차를 패밀리카로 처음 택하셔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맥시멀리스트한테는 좀 작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물건을 적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셀토스를 주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2025년식 셀토스를 구매하시려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